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이 쿠웨이트가 퇴역하는 FA-18CD 레거시 호넷 중고 전투기를 구입하려고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이 대표단을 파견하고 하는 등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말레이시아가 그 쿠웨이트의 아주 생생한 그 중고 호넷 전투기를 도입하는데 성공할 것 같았더니 갑자기 엄청난 거물이 잠깐 스톱하고 스톱을 외쳤는데요. 바로 미국입니다. 또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튀니지인데요. 우리가 살게 이러고 나섰는데 미국은 쿠웨이트에 호넷 전투기를 수출한 나라죠. 최종 사용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자, 이게 우리 한국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은 UAE에 GMLRS 탄과 에이테큐스 미사일 대량 판매 승인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독일 총리가 19일 튀르키예의 앙카라를 방문하는데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거래를 논의할 예정이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상군 핵심 주력 장거리 타격 자산으로 우리나라의 천무를 도입했던 UAE가 돌연 미국의 GMLRS 장거리 유도 로켓과 에이테킴스 미사일 판매를 요청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이를 승인했는데 천무와 KT즘2 추가 수출에 어떤 여파가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00일 공수사단을 시작으로 배치가 시작된 차세대 보병화기 XM7 돌격 소총과 XM250 기관총이 벌써 성능 개량 작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미 육군이 내년부터 이들 총기를 배치할 12개 부대 지급분에 XM157 전자광학 조준경을 장착해 보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의 EC-130H 컴패스콜 전자전기를 대체하는 미 공군 차세대 전자전기 EC-37B가 처음으로 해외에 판매됩니다. 미 국방부가 이탈리아에 6억 8천만 달러 규모의 EC-37B 컴패스콜 판매를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2대가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력화가 완료되면 이탈리아 공군은 유럽 최강의 전자전 능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UH-60M 블랙호크 헬기 무인화 실험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코르스키가 미 국방부 산하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나르파의 자금 지원을 받아 블랙호크 헬기에 엘리어스 매트릭스 자율 비행 시스템을 탑재해 사상 첫 무인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는 10월 19일 앙카라를 방문하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튀르키예에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판매 승인을 내줄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당초 독일은 이 전투기가 쿠르드족 공습에 사용될 가능성 때문에 판매 승인을 보류해 왔는데요. 지난 8월 이미 한 차례 합의를 깬 바 있던 숄츠 총리가 이번에는 진짜 유로파이터 판매 승인을 내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하이마스를 이 UAE가 32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천무는 뭐 공개는 안 했지만 한 12문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UAE가 한때 미국과 조금 관계가 껄끄러웠죠. 바이든 정부 초기에. 그래서 우리 천무 도입하고 천무를 전략 타격용으로 쓰려고 했어요. KT즘2 탄도미사일 장착하고 뭐 이랬는데 갑자기 이제 미국이 대선 가까워지고 하니까 이 바이든 정부도 상황 관리에 좀 들어가고 또 정권이 바뀌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거의 이스라엘과 중동판 나토를 구성하는 이런 계획까지 지난 트럼프 정부 때 진행되던 국가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느닷없이 UAE의 GMLRS 탄 그리고 에이테킴스 미사일 같은 경우는 자탄 살포식이 아니라 그냥 고폭탄 미사일이에요. 그거 203발 그리고 GMLRS 259개 퍼드를 판매하기로 승인했다라는 건데 12억 달러예요. 12억 달러의 예산으로 하는데 자, 그래서 조금 저는 우려스러운 게 이걸로 우리 천무 추가 수출이 조금 주춤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KT즘 미사일 판매가 조금 축소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은 좀 되기는 합니다. 아무튼 UAE는 돈은 많으니까 야 이것도 뭐 제대로 쓰고 저것도 제대로 쓰자. 다 그냥 풀옵션으로 그냥 미사일 잔뜩 가져와. 뭐 이런 상황 같기는 한데요. 만약에 미국이 바이든 정부 초기처럼 계속 UAE와 조금 사이를 멀리 떨어뜨려 놓았다면 야 하이마스가 안 되겠다. 우리 천무 그냥 왕창 사자. 이렇게 됐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미국이 이 차세대 보병 돌격 소총이죠. XM7 그리고 기관총 XM250 이거를 벌써 업그레이드한다. 100일 공수 사단에 보급을 했죠. 6.8mm, 5.56mm가 사거리가 짧고 타격력이 약하다. 그래서 요즘 다 방탄복 입고 다니는데 타격력이 약하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여기를 벌써 개량을 한다. 여기에 있는 이 조준경이에요. 이 조준경이 전자광학 조준경인데 여기에 디지털 탄도 계산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거리 측정기, 적외선 조준 레이저, 나침반 대기 센서 통합 등 해서 또 미군이 이 어마어마한 이 헬멧 위에 또 장착하는 또 장비들이 있어요. 여기에 그냥 멀티비전으로도 다 보입니다. 자, 이런 것들과 바로 연동해서 이제는 뭐 이렇게 견착 안 해도 그냥 얹혀놓고 그냥 뭐 이렇게 이 조준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총만 이렇게 돌려서 사격만 하면 되는, 물론 이 견착 어떤 그 밀리지 않도록 거치는 잘해야 되겠지만 이런 정도 수준까지 높아지게 되었다라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은 이런 많은 기능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무게가 좀 늘어났을 것이고 그 무게 어떻게 버틸 거냐, 그리고 가격은 도대체 이 보병 전체에 다 깔아야 되는데 가격은 아무리 천조국인 미국이라 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는 거, 그리고 고장은 안 날 거냐, 신뢰성,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전자장비죠. 배터리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야전에 가서 뭐 계속 장기작전을 해야 되면 배터리는 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것들이 숙제로 남아 있겠네요. 자, 미국이 컴패스콜 신형으로 만들었죠. EC-37B. 이거를 이탈리아가 2대를 구매한다고 해요. 이탈리아는 지금 현재 전자전기로 토네이도 ECR을 가지고 있어요. 토네이도 ECR을 대체해서 유로파이터 전자전기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 유로파이터 전자전기는 시드 작전, 데드 작전 하러 들어갈 때 직접 전투하러 들어가는 이런 그 근거리 전자전기고, 광역 전구 전체를 제밍해버리는 게 바로 이제 컴패스콜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탈리아가 2대를 도입한다. 자, 그렇게 되면 이탈리아가 미국을 제외한 나토에서, 유럽에서는 거의 최강의 전자전 능력을 가지는 국가가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물론 뭐 이탈리아 혼자서 이런 거 가지고 전쟁할 필요는 없지만 나토의 이 남쪽 전선 최전선에 있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나름 미국과 협의해서 니들이 이 정도는 좀 가져야 되지 않냐라고 한 것 같습니다. 기왕 이렇게 미국이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도 야, 니들이 이 정도는 좀 가져야 되지 않냐 해서 우리나라에도 좀 팔지, 좀 부럽긴 하네요. 자, 이 비행기인데요. 사람이 없어요. 조종석에 사람이 없고 여기 캐빈에도 크루가 없어요. 바로 무인 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무인 비행은 뭐 우리도 500MD 같은 거 대한항공에서 무인화해서 다 비행해봤죠. 뭐 할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 또 화물 슬링까지도 다 해봤답니다. 자, 이런 테스트까지 했다라는 건데, 아무튼 앞으로는 뭐 무인화가 대세입니다. 자, 유로파이터를 살려고 했다가 독일이 또 판다고 했다가 갑자기 엎어졌죠. 숄츠 총리가 변덕을 부렸어요. 원래 협상은 영국하고 했는데 유로파이터가 4개국 공동 개발품이다 보니까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4개국이죠. 이 4개국이 동시에 다 오케이 해줘야 판매가 되는 겁니다. 생산하는 부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또 숄츠 총리가 안 된다라고 했다가 또 올 봄에 또 된다 했다가 다시 또 안 된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된다라고 뒤집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기가 막혀요. 원래는 이 유로파이터 사가면 쿠르드족, 비인도적으로 쿠르드족 공습하는 데 쓸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비인도적인 데는 못 줘. 이렇게 했던 게 숄츠 총리의 입장이었는데, 지금 이 유로파이터를 판매하는 이 조건으로 갖다 붙은 게 뭐냐. 지난 2016년에 튀르키예에서 쿠데타가 발생했죠. 그걸 이제 푸틴이 알려줘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쿠데타를 진압할 수 있었고, 그래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푸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됐던 계기가 바로 그 쿠데타인데, 그 쿠데타 때
어마어마한 숙청을 했겠죠. 쿠데타 가담 세력에게. 그래서 그 쿠데타 가담 세력 또는 의심 세력 이런 사람들이 해외 망명을 많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 15,000명 정도가 갔는데 아직 독일 시민권이나 영주권 뭐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스테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15,000명 정도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도로 데려가라. 아니 이 사람들 도로 데려가면 전부 감옥 가든지 뭐 죽든지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쿠데타 핵심 세력 또는 의심 세력인데 그거는 인도적인 겁니까? 자기네들은 쿠르드족 폭격하는데 비인도적이니까 안 돼. 옛날에 가스쿠지 암살 하는데 뭐 이렇게 니들이 같이 도와줬으니까 또 안 돼. 뭐 이렇게 했다가 15,000명 망명한 사람 도로 데리고 가. 우리 골치 아프니까 요새 무슬림들 지금 난동부려 하니까 도로 데리고 가. 그러면 우리 유로파이터 팔게. 야 정말 참 이 사람 희한한 사람입니다. 숄츠 총리. 우크라이나에 지금 중장비 안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가 차죠. 자 중요 소식 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가 1년 넘게 공을 들였던 쿠웨이트 중고 레가시온의 전투기 거래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를 만났습니다. 다른 두 경쟁자가 나타나 중고 전투기 구매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데 중고 전투기를 놓고 이렇게까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일도 보기 드물 것 같습니다. 기체 상태가 매우 양호한 쿠웨이트 공군의 FA-18CD 레가시온의 전투기를 중고 판매가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으로 3파전 대결로 확대되었으며 이 때문에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말레이시아 정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사건은 쿠웨이트가 신형 전투기로 FA-18EF 슈퍼호넷 32대와 유로파이터 타이푼 트렌치 3A 28대를 발주하고 기존의 노후된 레거시 호넷을 퇴역시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쿠웨이트 공군이 중고 매각을 추진한 레거시 호넷은 단좌형인 FA-18C 27대와 복좌형인 FA-18D 6대 등 33대였는데요. 이들은 모두 기체 수명 70% 가까이 남아있었고 사막 환경의 특성상 보존 상태도 양호해 최고의 중고 매물로 평가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기체에 눈독을 들여온 말레이시아는 지난 10월 국방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쿠웨이트에 파견해 전투기 거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는데요. 돌연 미국과 튀니지가 이 거래에 끼어들었습니다. 미국은 미 해병대가 운영하고 있는 레거시 호넷의 중고 부품을 확보하기 위해 쿠웨이트의 레거시 호넷 구매를 밝혔고 튀니지는 노후화된 F5EF 전투기 13대를 대체하기 위한 신형 전투기로 레거시 호넷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말레이시아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 교류를 확대하고 있고 중고 호넷 처분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오랫동안 공들였던 레거시 호넷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쿠웨이트 공군 레거시 호넷은 최근 단좌형 한 대가 추락해 32대로 줄어든 상태인데요. 사실상 미국이 키를 쥐고 있는 이 중고 거래, 과연 누구에게 몇 대씩 판매될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호넷 전투기, F-18 호넷 전투기, 이거 쿠웨이트가 33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쿠웨이트는 뭐 돈이 많다 보니까 또 뭐 잘 안 썼어요. 안 쓰다 보니까 기체 수명이 70%가 남아있는 겁니다. 70% 남아있으면 이거 완전 새 거죠, 새 거. 사막이다 보니까 건조하니까 녹도 안 쓸고 상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으니까 또 새 전투기를 삽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슈퍼호넷 전투기 32대, 그리고 또 유로에 또 잘 보여야 되니까 영국으로부터 유로파이터 타이푼 트렌치 3 이것도 28대 발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퇴역을 하죠. 그런데 말레이시아가 호넷 전투기 8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가 전투기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증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팔 도입하고.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한 싱가포르가 F-35 도입하고 뭐 굉장하죠. 이 공중전 능력이. 그런 상황에서 말레이시아가 지금 FA-50 18대 구매하고 추가 18대 지금 뭐 예약은 되어 있고 결정은 안 됐지만, 그리고 KF-21 우리 보라매 전투기 이거를 도입한다 뭐 이런 설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전투기 전력을 더 늘려야 돼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런 주변국 상황을 봤을 때, 물론 뭐 인도네시아하고 전쟁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변국은 잠재적 적국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이 호넷 전투기, 자 70% 남았으니까 이거 우리한테 파세요 하고 1년 전부터 공을 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7월 10일 날 국방부 방문해서 이렇게 협의도 하고 또 10월 초에,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에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이 단장이 되어서 UAE에 가서 이 공동위원회까지 만들었어요. 그 공동위원회 만들고 그 기념으로 그 다음날 쿠웨이트 공군 소령이 비행을 해서 한 대가 이제 비행을 했는데 그게 또 추락해 버렸네요. 참 희한한 일인데. 그래서 지금 32대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미국이 잠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튀니지도 잠깐만요 이렇게 된 거예요. 튀니지 북아프리카에 있지 않습니까? 자, 튀니지는 F5 전투기 13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너무 오래됐죠, F5 전투기. 그래서 그걸 조금 대체하고 싶고, 미국은 지금 그 미 해병대에 F-18 이 레가시 호넷이 몇 대 있어요. 그런데 단종됐다 보니까 이 부품이 필요하죠. 그래서 부품용으로 이거 좀 갖다 쓰자 이렇게 된 겁니다. 과거에 미 해병대가 해리어 전투기 이 단종됐을 때 전 세계에 있는 해리어 다 끌어갔어요. 스웨덴, 스페인 항모에서 쓰던 것까지도 싹 다 끌어갔어요. 부품 써야 되니까. 지금 그 짝이 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주장이 굉장히 힘이 실리는 게, 무기라고 하는 것은 최종 사용 승인권자가 있죠. 바로 판매자가 최종 사용 승인권을 가지고 있죠. 미국이 말레이시아 제대로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결정권자를 가진 미국이 우리한테 팔아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뭐 갑자기 이 연못에서 피라미드들이 마구마구 먹이 가지고 이거 내가 먹을 거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메기가 첨벙 들어온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옆에 또 피라미 한 마리 더 들어왔죠. 튀니지가 우리도 좀 주세요 이제 이렇게 들어왔는데, 미국이 이거 32대까지는 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미국이 이걸 나눠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 없어 우리가 다 쓸 거야 하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호재죠. 왜냐, 말레이시아는 공군력을 늘려야 돼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상황을 봤을 때. 그런데 그전에는 말레이시아는 수호이 30 전투기도 쓰고 호넷 전투기도 쓰고 했는데, 지금 러시아와 군사무기 교류하면 미국 제재 받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 거는 못 사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제 살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애매하죠. 왜? 중국하고 영토 분쟁하고 있는데. 그래서 FA50 추가 18대 사야 되고, 또 한국의 KF-21 이야기 나오고 하는 참에 이 호넷을 말레이시아가 대량 도입해가면 우리 KF-21 판매가 물 건너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다 쓸어가 버리면 전투기 필요하니까 우리 KF-21 사야죠. 그리고 FA-50 추가 도입 18대 그것도 해야죠. 그래서 미국이 갑자기 매기가 그냥 연못에 첨벙 들어왔는데, 미국의 파이팅을 우리가 응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 모쪼록 고집 세게 부려가지고 그냥 튀니지 조금 나눠주고 다 그냥 미국이 가져가면 우리 FA-50 그리고 KF-21 말레이시아 판매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레이시아는 공동위원회까지 구축해놓고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것인가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기대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